단 음식도 잘 안 주고 칫솔질도 잘 해주는데 우리 아이는 도대체 왜 충치가 생기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지난 영상에서 어떤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여 어떻게 칫솔질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치아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충치의 원인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동에게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 중 호흡기 질환 다음으로 많은 것이 치아 우식증, 즉 충치인데요. 열심히 관리하면서 칫솔질을 해주는데도 도대체 왜 충치는 생기는 것일까요? 당연히 충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아에 음식물이 잘 끼거나 치아가 파여있는 구조와 같은 치아의 형태, 성질, 침의 분비나 성분 등의 선천적인 이유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후천적인 이유들로 인해서도 아이들마다 충치가 생기는 발생 빈도는 다릅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어른들에게 충치균이 없는 경우인데요. 충치도 전염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치아가 없죠. 근데 충치 세균도 없어요. 하지만 엄마나 양육자 입에 있는 충치균은 침을 통해서 아이에게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 입에 뽀뽀하는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충치균에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인지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치아가 나오고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무심결에하는 행동들로 인해서도 아이에게 충치균이 옮을 수 있어요. 이유식 시켜준다고 하고 불거나 음식이 식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입에 이렇게 대보는 행동들, 음식이 너무 커서 내 입으로 음식을 잘라 아이에게 먹여준다거나 어른들이 먹었던 젓가락, 숟가락으로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 그리고 같은 컵을 사용하거나 아기 손을 어른들의 입에 넣고 장난치는 행동들도 아이에게 충치균이 옮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밤중 수유를 오래 하는 아이들의 경우인데요. 밤에 아이가 너무 우니까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물려서 재우자 라고 밤중 수유를 습관적으로 오래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잠자고 있는 동안엔 타액 분비가 적어지고 입이 건조해지면서 충치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 자기 전에 치과를 안 한다거나 밤중 수유를 해서 치아에 플러그가 있다면 충치 생기기 더 쉬운 환경이 되겠죠. 또한 위쪽 앞니는 침의 분비가 적고 치아와 입술 사이가 가까워 젖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유아기 우식증이라고 하여 위쪽 앞니에 충치가 잘 생겨요. 그래서 특히 젖물고 잠드는 아이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입으로 숨을 쉴 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입안이 마르게 되면 충치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한 입을 벌리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각종 이물질과 세균들이 입안으로 더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치가 더 잘 생기게 되겠죠. 네 번째, 아이들이 커갈수록 많이 접하게 되는 맛있는 간식들, 충치는 단맛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초콜릿이나 사탕, 아이스크림과 같은 단 음식들은 치아 건강에 안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더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라멜이나 젤리, 떡과 같이 끈덕끈덕한 음식들은 치아에부터 안 떨어지게 되는 경우 충치가 생기기도 쉬운 환경이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밥을 씹어 삼키지 않고 오래 입안에 물고만 있을 때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충치는 정말 어마무시하죠. 아이들의 경우엔 통제가 쉽지 않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치아가 안 좋아서 아이에게 치아에 안 좋은 간식들은 최대한 제한했고 치과도 열심히 시켰는데도 결국엔 충치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충치가 생겼을 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아이도 있고 느린 아이도 있겠지만 충치는 상처나 감기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닌 한 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을 더욱 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충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부모님들도 항상 칫솔질 잘 해주시고 입안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부모님들 입속에 존재하는 충치균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두 번째, 아이의 음식에 부모의 침이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밤중 수유는 충치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유치가 생기기 전엔 밤중 수유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수유하며 재우지 않기. 원인으로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동안은 침의 분비가 적으므로 치아 주변에 고여있는 우유 등에 의해서도 치아가 쉽게 썩게 돼요. 그래서 모유나 분유 등의 음식이 입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음식의 당분과 치아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 충치가 생기기 쉬우므로 젖을 물리고 자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죠. 5번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기. 특히 아이가 저녁 식사 후에 자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칫솔질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마지막 식사가 끝난 직후에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단 음식을 먹는 횟수를 제한해 주시고 음식은 입에 오래 물고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장난감이나 핸드폰, TV, 책을 보는 습관은 음식을 입에 오래 물고 있게 해서 충치가 잘 생겨요. 그리고 간식이나 단 음식은 반드시 식사 후에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식전에 간식이나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도 부르고 입맛도 없게 되니까 정작 식사 시간에 입에 밥을 오래 물고 있게 됩니다. 7번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잘못된 습관 중 하나인데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충치균이 활동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될 뿐 아니라 한창 얼굴뼈가 성장하는 시기에 계속 입으로 숨을 쉰다면 아래턱이 윗턱보다 더 튀어나오는 얼굴 모양 변형, 부정규합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잘 때나 TV 볼 때나 책 볼 때처럼 아이가 집중할 때 계속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 쉬는지 확인해 보셔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진받아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8번째, 올바른 칫솔질은 최상의 예방책입니다. 연령에 맞는 용량의 불소 치약으로 아침, 저녁 하루 2번은 2분 이상 꼼꼼하게 칫솔질 잘 해주세요. 9번째는 칫솔 사용하기. 제가 아이 구강검진이나 충치 치료 받으면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 중 하나가 칫솔 사용이었는데요. 칫솔로는 치아의 바깥쪽과 치아의 안쪽 보이는 부분까지 깨끗이 닦을 수 있지만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들은 칫솔질만으로는 깨끗하게 제거가 안 돼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해지고 치아가 이렇게 붙어서 나다 보니 음식물이 치아 사이사이에 많이 끼게 돼요. 그래서 아이 협조나 치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치실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특히나 어금니가 붙어나는 시기나 유치가 촘촘하게 나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치실 사용을 더욱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치실은 칫솔질 전, 후 언제 해주면 될까요? 칫솔질 전에 해주면 되는데요. 칫솔질 전에 치실을 해야 찌꺼기를 뺀 공간에 칫솔질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용 치실은 이렇게 생겨서 사용이 어렵지 않아요. 손잡이를 잡고 치아와 치아 사이를 톱질하듯이 조심스럽게 넣은 뒤에 위로 쑥 빼는 게 아니라 치아 양쪽 면을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2-3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귀찮다고 아이가 거부한다고 계속 치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들이 제거되지 않아 충치로 진행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식사 후 매번 치실 사용을 하기 힘들다 보니 고기나 나물류를 먹은 직후나 자기 전엔 꼭 치실 사용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충치 예방법 10번째는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불소도포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영유아 구강검진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전까진 영유아 구강검진이 1차, 2차, 3차의 시기로 총 3번 지정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22년 상반기부터는 30에서 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 실시되어 총 4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면 1차 구강검진 후 2차 구강검진을 실시하기 전까지 텀이 너무 길다 보니 그만큼 치아 우식증이 증가하였고 또한 이 시기엔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4번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치아가 단단하지 않아서 충치가 진행되면 진행 속도가 빠르고 또 치과 시키기도 버거운데 부모님들이 아이 치아 전체를 매번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기 힘들죠. 보더라도 충치가 진행 중인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도 힘들고요. 그래서 치과 전문의들은 1차 구강검진 시기보다 더 빠른 만 1세 이전에 처음 치과를 방문하길 권고하고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충치가 있는지, 칫솔질은 어디가 안 되는지, 칫솔질 방법이나 충치 예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검진은 충치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구강검진 시기가 29개월까지니까 난 그냥 좀 천천히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구강검진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치는 한 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는 1차 구강검진을 갔을 때 이미 충치가 생기기 직전 단계라고 해서
3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함께 불소도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소도포는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불소를 매니큐어 칠하듯 치아에 발라주는데 이렇게 치아 표면에 불소를 발라 코팅을 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예방치료입니다. 하지만 불소도포만으로 충치를 100% 예방할 수 없어요. 저희 아이도 결국 충치가 생겼고요. 그러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충치 예방법을 기본으로 집에서 올바른 칫솔질과 치약, 치실을 사용하여 꾸준히 관리 잘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충치의 원인과 예방법, 치실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복 중 하나가 치아 건강이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충치가 생겨도 뭐 어차피 나중에 유치 다 빠질 거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치가 충치로 인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나 연구치 또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양치도 습관인데 양치 안 하던 아이가 나중에 양치 잘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 유치가 나기 전부터 유치가 나기 시작한다면 더더욱 열심히 관리 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